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양학선 선수가 도마에서 금메달 1개를 추가하면서 금메달 총 11개로 당초 예상했던 금메달 10개와 또 세계 순위 10위권 진입은 순조로워 보입니다. 이처럼 주식시장에서도 여러분 어떤 목표 세우시고 또 올 한 해 보내고 계실지 참 궁금합니다. 벌써 8월도 중순으로 다다랐고요. 무더위가 이렇게 절정 보이는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무더위도 이제 조금 한풀 꺾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절기상으로 입추와 말복을 동시에 겸하고 있습니다. 어제 큰 폭의 상승 보였던 코스피 지수는 연이은 또 하락과 또 상승 보합 보이면서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88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8월 7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종목 점검해드리는 시간 오늘도 가져볼 텐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또는 02-3153-2610번 전화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은 하창봉 팀장님과 신기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복인데요. 신기현 대표님 어떤 음식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네, 없습니다. 없으세요? 혹시 네. 하창봉 팀장님은 어떤 음식 드시고 싶으세요? 네, 저는 삼계탕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말복이니까 또 삼계탕과 또 몸에 좋은 음식들 많이 생각하시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날씨가 참 덥죠? 네, 요즘 네. 많이 오늘 아. 피었네요. 그죠? 네, 오늘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무더위가 꺾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유한양행이요. 유한양행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23,500원에 한 50% 정도 됩니다. 네, 123,500원에 50%.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 목표가를 얼마 정도 설정해야 될지 되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목표가 설정 저희가 또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을는지. 네, 주식 투자할 때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편이세요? 네, 그한 1년도 가져갈 수 있고, 8년도 가져간 것도 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또 장기적인 목표가까지 함께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유한양행입니다. 123,500원에 비중 50%. 신기현 대표님. 네, 우선 유한양 같은 경우에는 5월 달 들어서 주가가 아마 급등 양상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유한양행뿐만이 아니고 제약주들이 그런 모습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그동안 최근에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워낙 오랫동안 이 제약업종이 부진했고 또 4월 약가 인하 이후에 역시나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사실 어느 정도 2분기에 있어서 핫한 업종이 바로 제약업종이 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시점은 약간은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제약업종 유한양행을 비롯해갖고 동아제약이라든가 녹시자 같은 종목군들의 가파른 상승 흐름이 약간은 좀 주춤해지고 있다. 즉 최근에 시장 흐름이 경기 민감 업종 쪽으로 관심도가 많이 쏠리는 그런 상황에서 약간은 소외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시점 유럽발 이슈라든가 이러한 것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예측이 어렵지만은 지금과 같은 분위기 외국인의 주도하에 어느 정도 시장이 좀 급반등을 모색한다. 즉 20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당분간은 2분기와 같은 상승 흐름은 조금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약간은 분할 매도 관점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기에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 효과라든가 최근에 당뇨병 관련된 치료제가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아직 멀리 봤을 때는 지금 시점 약간은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기대감도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너무 비중을 50% 무조건적으로 다 담기에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되 우선은 비중은 한 20% 정도만 조금은 들고 가시는 전략 취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아직까지는 제약업종에 대한 영업 환경이 그렇게 개선된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유한양행을 비롯해갖고 제약업종 매출은 증가세를 보일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영업이익률은 감소세 보이고 있다는 것. 즉 영업이익이 매출은 늘어나지만은 그 매출이 늘어나는 거에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영업 환경에 따른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유한양행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비중 좀 줄이시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목표가 한 15만 원대까지 잡으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되실 걸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15만 원 잡아드렸다라고 해서 50% 갖고 가기에는 약간 리스크 있다라는 점만 꼭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비중 축소 전략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Y솔입니다. 매수가 1,900원에 비중이 10%입니다. 하창모 팀장님. 네, 스마트폰 부품주가 그 완성체, 완제품 삼성전자만큼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최근에 보면은 사실 뭐 스마트폰 관련해서 인터플렉스나 뭐 RFD는 일부 종목만 제외하고 나면 여전히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와이슬에서 만드는 그 소필트라는 것도 사실 스마트폰 핵심 부품입니다. 이 소필트라는 것이 이제 주로 특정 주파수만을 받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작은 칩의 하나 부품이고요. 사실 뭐 삼성전자의 어떤 갤럭시 S3라든지 중국의 ZT라든지 LG전자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2분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3분기죠. 실제 계속 조금 실적 발표 점하면서 IT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이솔도 그런 흐름, 코스닥 시장 IT의 약세를 같이 벗어나지 못했다 말씀드리겠고, 최근 뭐 지난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7월 26일 정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 같은 경우는 한 300억 정도가 나왔고요. 분기 매출, 영업이익은 한 3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33억.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 7월 26일 날 전년 동기 대비해갖고 460%가 급증했다 그래가지고 장중한 때 급등도 했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제자리에 왔죠. 왜 그러냐면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데 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 전년 동기 대비 400%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냐 중요한데, 오히려 전분기 대비해서는 1%가 감소를 했었고요. 또 하나가 시장 기대치는 45억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예상치에 훨씬 못 미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와이솔의 어떤 그 실적이 부진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 내부적으로 보니까 사실 뭐 금융상품 ELS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가 손실이 한 7억 발생했고 또 사채 상환 손실이 한 9억 정도 나오다 보니까 본인의 영업이 조금 못한 것보다는 일단은 뭐 일부 특정 상품 계정에서 손실이기 때문에 조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와이솔이 그러면 3분기에는 특정 일회성 비용이니까 그거 제하고 나면 조금 좋아지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 좀 나오는데, 최근에 와이솔에 대한 증권사들의 어떤 그 보고서의 평균치를 보면 3분기 후에도 기대감은 있습니다만은 조금 지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갤럭시 S3로 들어가는 필터 단품 채용 이야기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되게 되면은 돌아서는데 만약에 지연됐을 때는 지금의 실적 하향세는 조금 이어질 수 있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7월 초순 정도에 중국의 그 해외 자회사, 해외 관계사, 천진위성전자유한공사에 한 40억 정도 채무 보정을 하는 것 자체도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그런 모양새가 좋은 섹터는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억울한 이야기만 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와이솔의 주가 단순하게 많이 빠졌다고 급성 매수하기는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구간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차트 보면서 조금 부가세 설명 드리면,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바로 7월 26일이죠. 7월 26일이 이제 그 2분기 실적 발표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 공시 후에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뚫어보니까 속빈 실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려오는 흐름이 보였었고요. 실제적으로 투자자별 동향에서 특이한 것이 났는데 7월 26일 날 오히려 기관들은 계속 7월 26일 이후에 매수를 하고 있었고요. 그동안 좀 갖고 있던 특징 중에서 실제적으로 연기금 같은 경우도 7월 27일 다음 날부터 하루 2만 주씩 로스컷 손절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 와이솔이 좀 특징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만원대 있기 때문에 손절 물량은 조금 안 나오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는 일단 와이솔에 대해서 현재 수준에서는 약간 비중을 줄이는 그런 분위기를 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1,900원대 공략하신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제가 판단할 때는 한 11,500원 정도가 단기 하향 트렌드 라인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보유하셨다가 여기서 돌파한다 했을 때는 조금 가져가시고요. 만약에 돌파에 버거워한다면 만원의 지지력, 영향력을 조금 다시 깰 수 있다는 데 무게를 조금 두면서 일단 현재 수준에서는 반등 시 매도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만 정도만 상승하는 정도고요. LG화학은 약보합권에, 삼성전자는 현재 어제 종가 같은 거래 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파라다이스가 3%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SM은 강보합권, CJ우슈핑은 1.5% 상승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위아입니다. 매수가 16만 원의 비중이 10%라고 하시네요. 심기현 대표님. 네, 우선 뭐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동차 부품주 3사 중에서 약간은 좀 소외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급등 양상 26만 원에서 현재 30만 원대까지 급등 양상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현대위아는 그와는 조금 다르게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자동차 부품주 만약에 투자하실 거면 현대모비스 쪽으로
갈아타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갈아타자라고 말씀드리지만은 약간은 자동차 부품주 좀 확인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미 약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약간 부담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또한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약간은 그동안 주가가 시장 대비 강세 흐름 보였고, 또 호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주가의 상승 탄력도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약간 염두가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자동차 업종에 있어서 가장 큰 불확실성이 물론 뭐 판매량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유가 상승입니다. 만약에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고 다시 한번 고유가 시대에 진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자동차 판매량도 줄어들 것이고 자동차 통행량도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WTI 기준으로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가가 급등세 보인다고 한다면은 이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모멘텀도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은 한 번쯤은 확인해야 된다는 시점. 이미 저평가 메리트로 약간은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감 느끼면서 이러한 상황을 좀 참고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통행량이 많고 계속적으로 자동차들이 달려줘야지만이 부품 소유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를 생각하신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좀 자르셔갖고 확인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전체적인 자동차 시장과 그리고 유가 흐름을 보시고 한번 체크하시는 전략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16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단기 목표가 16만 8천 원 라인, 역시나 횡보 구간 이용한 좀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이 종목으로는 수익보다는 약간 손실이나 혹은 매수가 부분에서 터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전략 필요하다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현대위아는 자동차 시장 또 추세도 한번 살펴보셔야겠네요. 이어서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국제공입니다. 15,100원에 비중이 10%. 전망이 궁금하다 하세요, 천문 팀장님. 네, 동국제강 참 많이도 빠졌습니다. 어느새 15,000원까지 내려왔네요. 동국제강 어제 아마 이슈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금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4.9%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 인상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이 바로 철강업종이다. 저는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철강 크게 이제 국내 좀 설명을 드리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고로 업체가 있고요. 전기로 업체가 있고 단순하게 압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압연은 누르는 거죠. 고로라는 거는 사실 포스코를 말합니다. 철강석, 철강석이죠. 그걸 가져와서 샘물을 만드는 걸 고로업체라고 그러고, 현대제철이나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전기로 업체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고철을 녹여가지고 전기를 샘물을 뽑아내는 것을 전기로 업체라고 그럽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한전에서 그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은 고로 업체는 별로 타격이 없는데 전기료 업체는 상당히 좀 타격이 있습니다. 작게는 한 원가 1%, 높게는 5%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대제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동국제약은 조금 타격을 입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현대제철은 포스코에 비해 가지고 같은 고로 사업도 하고 있고 전기료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가 비중 측면에서는 3배 이상 원가 부담이 좀 올라간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동국제약한테는 조금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다 말씀드리겠고요. 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금 좀 올라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빠져도 너무 빠져서 오르지 않나 보겠습니다. 사실 철강 같은 경우는 뭐 전기요금 원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팔 수 있는 판매, 매출을 영향을 차지하는 후판 가격의 상승제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인프라 경기에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중국에서 최근에 조금 덜 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래도 중국이 기존에 정책 기조에서 내수를 좀 부양해 보려고 하다가 그것도 잘 안 잡히니까 최근에는 뭐 지난 중과의 후난성을 순두로 해서 약간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원래 여름철은 철강 업종이 상당히 비수기입니다만은 쌀쌀한 9, 10월이 되면 조금 반등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종국제강에 대해서 현재 15,000원 밑에서의 수준은 사실 업황에 대한 전망은 좀 부정될 수 있다고 해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남아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차트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봉을 보면 상당히 뭐 2010년 이후로 파란 선만 보신다 그래도 48,000원, 2011년 5월 3일 날 48,000원 하던 주가가 좀 뭐 30%, 70% 이상 급락하면서 55,000원 정도 왔기 때문에 사실 뭐 한번 매수할 가격대에 왔지 않나 싶고요. 투자 전략은 지금 현재 15,000원 정도면 일단은 매수입니다. 매수인데 지금 현재 단가는 7월 말 이후에 의도적인 V자 반등 구간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아무래도 15,000원 밑으로 조금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뭐 매수 가격 15,100원 정도라 그러시면 조금 보유를 해주시고요. 오히려 한번 다시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15,000원 올라올 때 그때 오히려 추가적인 물량을 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현재 보유하고 계신 물량 그대로 홀딩을 하시고요. 일시적으로 15,000원 이탈 이후에 내려가는데 계속 사지 마시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그때 15,000원에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3335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일진전기입니다. 배수가 4,810원에 비중이 50%인데요. 보유해도 될까요? 전망이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2분기 흑자 전환에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요, 심 대표님. 네, 우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상당히 좋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좋은 실적이라고 한다면은 좋았던 기업이 계속적으로 좋은 그런 실적을 내는 게 아니고 안 좋았던 기업이 흑자 전환, 즉 이제는 수익을 내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것이 가장 큰 호재성 재료로 작용을 하였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영업이익률이 작년 대비 51%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실적 모멘텀과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무더위 관련 테마로 지금 약간은 엮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컴투스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실적 발표 이후에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는 아니더라도 최근에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완전히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는 약 5,700원 라인 제시해 드릴 수가 있는데, 너무 길게 잡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무래도 이제 입춘입니다. 아무래도 무더위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점차적으로 날씨의 변화가 급격하게 또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 즉 테마성 재료가 약간은 재료 노출에 따라가고 모멘텀을 잃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테마성 재료도 물론 좋겠지만은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 기대감으로 5,700원 라인 목표가 제시해 드리겠고, 손절 라인에 대해서는 우선은 정확하게 지금 5,09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4,800원 라인 이탈 시에는 약간은 차익 매물에 대한 부담과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테마 소멸에 따른 우려감으로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4,800원에 대한 손절가만 좀 잘 지키시면은 큰 무리 없이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 4,800원 꼭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8388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언제나 화두죠. 삼성전자 지금 매수해도 될까 문의하셨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109만 원 선에서 또 매수해도 될까 문의 주셨었는데요. 현재는 삼성전자 0.2% 조정받으면서 129만 5천 원입니다. 하창모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삼성전자 오랜만에 종목 상담하는 것 중에서 참 좋은 주식, 사실 삼성전자는 좋은 주식은 맞긴 맞는데 트레이딩하거나 편입시키기는 쉽지 않은 종목이죠. 대부분이 이제 사실 알고는 있습니다만 손이 잘 안 가는 주식인데 삼성전자 한번 사놔야죠. 사실 그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말은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시가총 1위 종목이니까 틈 날 때마다 좀 사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130만 원 정도는 솔직히 그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오히려 저는 않다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시장이란 것이 계속 올라가면 좋습니다만은 지수가 여기서 대략적으로 1950포인트까지 간다고 해도 삼성전자는 대략적으로 수익률 한 7% 정도에 머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욕심이 난다면, 물론 삼성전자를 가지고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는 건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한 템포 기다리는 건 늦지 않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외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는 9월 한 중순 정도가 되면 애플에서 아이폰 5가 나올 겁니다. 나올 것이고, 최근에 삼성전자는 7월 말 이후에 급등을 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애플이 2분기 실적 쇼크를 받은 이후에 삼성전자의 주가 탄력성이 상당히 강화됐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애플과의 어떤 그 특허 소송 이야기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특허 소송 자체는 삼성전자 주가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은 삼성전자가 시장에 어느 정도 주도 역할을 할 거는 같습니다만은 상승 탄력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접근하기 때문에 매수하는 관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조정을 이용한 매수가 조금 바람직하지 않나 보겠고요. 그런 조정이라는 표현을 자체에서 얼마 정도 조정이 왔을 때 가장 매력적인 가격인가에 대해서는 차트를 조금 보겠습니다. 제가 물론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가격은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7월 말 이후에 109만 원 정도까지 내려갔다 많이 올라왔죠. 최근 7월 말에 134만 원까지 올라갔더니 가장 하이라이트였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지난 금요일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오늘 다시 130만 원대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오히려 지금 트렌드 라인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135, 6만 원 정도에는 좀 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수준에서 매수하는 거는 수익률 측면에서 조금 불리할 수 있다. 그럴 바에 오히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언제 가격까지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3번 정도의 지지 라인을 보였던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23만 원에서 126만 원 밴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은 시장에 대해서 여기서 가면 할 수 없어요. 가면은 사실 다음에 좀 기회 놓치는 건데,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현재 130만 원 밑에 있다고 그림이 좋다고 급성 매수하는 전략보다는 저는 오히려 한 템포 기다렸다가 여기 제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는데
21, 61승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하죠. 그렇게 봤을 때는 제 판단으로는 한 123만에서 126만에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매수하는 게 어떨까 싶고 지금은 뭐 그냥 저는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또 삼성전자 진단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좀처럼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는 강보합권으로 분위기를 바꿨지만 1889선 제자리입니다. 이어서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입니다. 매수가 42,300원에 200주. 현재 매도해도 될까 문의하셨는데요. 뭐 키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정받고 있고 SM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기현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흐름, 뭐 가수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싸이가 어느 정도 대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소속사 그 YG 엔터테인먼트도 조금 각광받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뭐 싸이의 열풍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지만은 뭐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 한다면은 적어도 엔터 관련주 중에서는 그래도 상승 탄력 오늘처럼은 좀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홀딩 가점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으로 지금 큰 수익 보고 계시는데 조금 더 들고 가셔갖고 수익 극대화하자 하지만은 그 폭은 좀 제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55,000원대까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만약에 지금과 같은 열풍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박을 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음반 판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고부가 같이 공연 문화에 있어서 선두자인 약간의 싸이의 그러한 어느 정도 후광을 좀 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목표가 한 55,000원과 혹은 54,000원 정도로 자꾸 매매하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지금과 같은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단기간 내에 수익 가능하다. 따라서 홀딩 하셔서 조금 더 수익 보고 나오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연일 화제죠. 이상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월평균 주식거래 대금이 4개월 연속 100조 원을 밑돌았습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7월 상장 주식 거래 대금은 90조 457억 원으로 4월 이후 4개월째 월평균 거래액이 100조 원을 하회했습니다. 지난 2007년 5월 월평균 거래액이 100조 원을 넘어선 이후 그동안 월평균 거래액이 100조 원 이하에서 유지된 것은 2개월이 가장 길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4월에서 7월 월평균 거래 대금은 40조 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또 지난 3일 기준으로 신용거래 융자 금액은 3조 8,191억 원으로 연중 최저치에 달했고 위탁매매 미수금도 881억 원으로 올 들어 가장 작았습니다. 주저하는 투자자가 많아지면서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도 3개월째 2천만 개를 넘지 못하며 정체 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에어컨 주문이 폭주하면서 물량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자 유통업계에 따르면 7월 20일 이후 대형마트의 에어컨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0%가량 늘었습니다. 이처럼 에어컨 주문이 폭증하면서 전자업계는 폭염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설치 인력을 2배로 늘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해 소비자들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기다려야 주문한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연초부터 경기 불황으로 가정 판매가 부진했지만 지금 같은 폭염이 당분간 지속된다면 실적은 빠르게 호전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자유무역 협정 발효 1년이 지나면서 피해 중소업체들의 지원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복분자주 제조업체 등 중소업체 5곳은 지난달 정부의 FTA 피해에 따른 무역 조정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FTA 상대국에서 수입 증가로 심각한 손해를 입은 기업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산 와인과 육류 수입으로 인해 국내 복분자주 생산업체와 돈육제품 가공업체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EU와 FTA 체결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업체들의 피해 현황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지원 요청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음악과 영상 관련 부분 외화 수입이 상반기에 1,500억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제수지 통계에서 음향 영상 서비스 수입은 올 상반기 1억 3,700만 달러, 한화 약 1,54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말에는 대형 공연이 몰려있는 것으로 감안하면 올해 연간으로도 사상 최대 수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SM,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증시에 상장된 이른바 빅3 연예기획사의 지난해 외국 시장 매출 합계도 786억 원으로 2009년에 210억 원에 비해 크게 늘었고 수출 비중은 19.5%에서 41.2%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님은 심기현 대표님과 하창모 팀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스트 종목 상담 블로그가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방문 기다리겠습니다. 또 KT 올레 IPTV에서도 서울경제TV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탁구 경기를 보니까 또 창과 방패, 중국과 우리나라 선수의 힘찬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여러분도 주식시장에서 창과 방패, 현명한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힘차게 보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